네, 오늘은 흥분의 전도 실전 문제풀이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태까지 배운 게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었잖아요. 개념은 그게 다예요. 앞에서 배운 게 개념은 다인데, 개념만 가지고는 이 흥분의 전도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앞에서 열심히 뭐 분극, 탈분극, 재분극, 뭐 흥분의 전달, 시냅스 소포 뭐 이런 거 막 등등등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배웠는데 문제가 어수룩하지가 않아. 그런 개념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좀 문제풀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제작을 했고요. 보통 생명과학 하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문제가 풀리는 게 생명과학의 맛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안 나. 개념만 알고는 절대 안 풀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몇 가지 푸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시고 따라 할 만하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흥분의 전도 실전 문제풀이입니다. 먼저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를 보면 보통 이렇게 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아마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뉴런 A나 B 같은 경우에는 막전이 변화가 뭐 이렇게 진행된다. 즉 뉴런 A나 B가 아래에 있는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따른다. 뭐 이런 조건이 무조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뉴런에다 자극을 주고 나서 각 지점 D1이든 D2든 D3든 D4든 또는 이 네 곳 모두든 이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값을 표로 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뉴런이 있고요. 이 뉴런이 따르는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있을 것이고요. 각 지점에서 막전이 값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자, 뭐 2016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뉴런 있고 그 막전이 값을 측정한 표가 있고 그다음 막전이 변화 그래프는 없는데 이 문제 어차피 풀려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면 돼요, 옆에다가. 그 다음에 2017학년도 9월 뭐 이런 거 있는데 뉴런 있고 막전이 변화 그래프 있고 그리고 막전이 값을 측정한 표가 있어요. 또 보면 뉴런 있고 막전이 변화 그래프 있고 이 값을 측정한 표가 있는 거죠. 자, 사기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준 거는 문제가 대충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뉴런 있고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있고 그 각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값을 적어놓은 결과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뭐가 복잡하냐 하면 얘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추론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 문제의 큰 틀은 설명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흥분의 전도는 이제 몇 가지 정해진 틀이 있어요. 문제 구성의 틀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들이 좀 이렇게 정형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것들을 제가 제 기준으로 정리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기서 쓰이는 용어 같은 거를 정리하고 갈게요. 자, 속도. 흥분의 전도에서 맨날 나오는 거죠. 흥분 뭐 이동 속도라든지 막전이 속도라든지 문제에서도 그렇게 주어지고 그럼 그 속도가 무엇이냐? 속도가 무엇이냐면 흥분의 이동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그냥 속도라고 나타내는 거고 정확히 하면 뉴런 내 흥분의 이동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한 거 이제 거리까지 설명하고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 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자, D1이 있고 D3가 있는데 이곳은 지점이에요. 뉴런의 한 지점 D1과 D3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D1과 D3 사이의 거리는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죠. 자, 0에서 6이니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단위는 그렇게 맞출 필요가 없고, 그냥 D1, D3 사이의 거리가 6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한 가지만 더 하면 D1에서 D4까지 거리가 몇이냐 이렇게 하면 9네요. 이런 끝이죠. 그럼 아까 이제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넘어갔던 속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속도는 이제 거리랑 같이 알면 좋아가지고 그랬던 건데 자 D1에서 D3까지 거리가 6이란 걸 지금 알았죠. 그냥 보이잖아요. 6인데 자극을 주고 나서 자극을 D1에다 준 거잖아요. 지금 자극을 주고 나서 D3까지 자극이 이동을 하는데 흥분이 이동하는데 만약에 2초가 걸렸다고 쳐볼게요. 2초가 걸림. 그러면 뉴런 A에서 뉴런 내 흥분의 이동 속도는 몇일까요? 3이죠. 어떻게 나온 거예요? 거리는 6이에요. 그런데 가는데 2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속도는 3인 거예요, 그냥.
이건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속도란 거는 뉴런 내 흥분의 이동 속도를 말하는 거고, 거리를 이제 뉴런이 아니라 지점 사이의 거리를 흥분이 이동하는데 들어간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총 경과 시간과 막전이 변화의 진행 시간입니다. 총 경과 시간은 문제에서 이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임의의 총 경과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쉽게 말해서 자극을 주고 나서 막전이 값을 어느 순간 측정을 할 건데 그때까지 걸린 모든 시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문제에서 자극을 주고 나서 t초 후에 막전이 값을 측정한다고 했으면 이 t가 총 경과 시간인 거예요. 아니면 문제에서 자극을 주고 나서 4초 후에 막전이 값을 측정한다고 했으면 그 4초가 총 경과 시간인 거죠. 즉 자극을 주고 나서 막전이 값을 측정할 때까지의 시간이 총 경과 시간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다음은 이제 막전이 변화 시간인데요.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 지금 패드가 좀 렉이 있네. 예,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인데 이거는 사실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아래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이 시간 앞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 즉 막전이 그래프에서 X축이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이었네요.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이 만약에 2잖아요. 2면 지금 렉이 걸려가지고 패드가 2면 이때 막전이 값은 플러스 30인 거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면 이때 막전이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80인 거고 이게 끝이에요. 자, 용어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제 2번과 3번부터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2번이 뭐라고 써져 있죠? 자극을 준 지점에서 총 경과 시간은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총 경과 시간은 자극을 주고 나서 막전이 값을 측정할 때까지의 총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자극을 준 지점, 예를 들어서 여기서 D1 지점에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다 자극을 준 거잖아요. 이 지점에서는 막전이 값을 측정할 때 자극을 줌과 동시에 막전이 변화가 시작이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얘가 자극을 준 지점이니까 D1에서 막전이 값을 측정한다고 했으면은 D1에서 막전이 변화가 얼만큼 진행되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극을 줌과 동시에 막전이 변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D3에서 막전이 값을 측정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 자극은 D1에 이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에다 줬는데 막전이 값 측정은 여기서 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D3에서는 자극을 줌과 동시에 막전이 값이 변화하지 않아요. 막전이 변화가 진행하지 않아요. 왜? 자극을 D1에 줬기 때문에 D1에서 D3까지 자극이 이동하는데 흥분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2번이랑 3번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D1 즉 자극을 준 지점은 자극을 줌과 동시에 막전이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D3처럼 자극을 준 지점이 아닌 경우에는 자극을 준 지점부터 그 측정하려는 지점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흥분이 먼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막전이 변화가 진행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숫자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조금 편해요. 자, 우리가 자극을 주고 나서 4초 후에 막전이 값을 측정할 거예요. 어디서? D1, D2, D3, D4에서. 그리고 A 뉴런의 속도를 제가 3이라고 임의로 정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건데 D1 지점은 자극을 준 지점이기 때문에 자극을 준과 동시에 막전이 변화가 진행돼서 이렇게 0바 4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마저 설명을 할게요. 자, D2 지점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준 지점이 아니죠. 거리가 3인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이 D1에 들어가고 D1에서 D2까지 즉 이동을 해야 되죠. 흥분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지금 1초가 걸리겠네요. 속도가 3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바 3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D3 지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6이죠. 거리가 6이기 때문에 가는데 2초가 들어가고 막전이 변화는 또 2초 동안 진행되는 거고 D4 같은 경우에는 가는 데는 3초, 막전이 변화는 1초예요. 자, 지금 제가 이 4초 총 경과 시간을 나눴을 때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모 더하기 세모는 다 넣었는데 이거 너무 유치한가? 너무 심했고 자, A 바 B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A가 뭐냐? 흥분의 이동 시간입니다. 그럼 B가 뭐냐? B는 막전이 변화의 진행 시간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총 경과 시간이 흥분의 이동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인 거죠. 당연하죠.
자극을 주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막전이 값을 측정을 할 건데 자극을 준 지점 같은 경우에는 흥분의 이동 시간이 0이에요. 자극과 동시에 막전이 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온전히 총 경과 시간이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2번 내용이었어요. 3번 내용은 뭐예요? 자극을 준 지점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위에 그림에서 보이듯이 자극을 주고 나서 흥분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왜?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흥분의 이동 시간에다가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을 더해줘야지 총 경과 시간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총 경과 시간은 이제 뭐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4초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총 경과 시간을 4초로 일정하고요. 흥분의 이동 시간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도 바뀌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 표기법이나 여기까지 한 얘기 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잠깐 컴퓨터가, 아예 패드가 자꾸 렉이 걸려가지고 잠깐 껐다 켰고요. 지금 다시 이어서 가면, 자, 중요한 거는 총 경과 시간이에요. 총 경과 시간을 문제에서 보통 주어질 거고요. 아니면 안 주어지더라도 이미의 뭐 t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이 총 경과 시간이란 것은 자극을 주고 나서 막전이를 측정할 때까지의 모든 시간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흥분의 이동 시간과 막전이 변화의 진행 시간이 다 더해진 값일 거고요. 이 문제에서 총 경과 시간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이상 웬만하면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자극을 준 지점 같은 경우에는 흥분의 이동 시간이 0이죠. 왜냐면 그 지점에서 자극을 주고 그 지점에서 막전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 경과 시간은 이제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거죠. 얘가 0이니까. 하지만 자극을 준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막전이 값을 측정할 때는 흥분의 이동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그에 따라서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표기를 할 때는 만약에 총 경과 시간을 제가 이번에 5라고 해볼게요. 5 같은 경우에 2, 4, 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건데 그러면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2초 동안 흥분이 이동했어. 그리고 3초 동안 막전이 변화가 진행했어. 오케이? 자, 이 경우에 자극을 준 지점이면 만약에 오면 0과 5가 되는 거죠. 맞죠? 별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계속 가겠습니다. 이건 지우지 않을게요. 자, 다음 이제 4번입니다. 4번. 막전이가 더 오래 진행된 지점이 그래프 오른쪽에 찍힌다. 자, 뒤에 있는 말이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자, 위에 지금 마침 써져 있는 그 예시로 갈게요. 아까 4초 후라고 했죠? 4초 후에 측정을 할 건데, 자, D1에서는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이 지금 4죠. 자극을 주고 나서 4초 후에 측정한다고 했을 때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이 4란 말이에요. 4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을 그대로 막전이 변화 그래프로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4초일 때가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D1일 때 막전이 값은 마이너스 70mV라고 알 수가 있고, 점은 여기에 찍히는 거죠. 자, 그냥 빨간색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D2점을 찍을 건데, D2의 막전이 변화 진행은 3초 동안 됐네요. 흥분이 이동하는데 1초 걸렸고, 막전이 변화 진행은 3초 동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되겠죠. 3초 때 이렇게 올라가서 점을 찍어버리면 마이너스 80mV가 되는 거고, 자, 그냥 초록색. 초록색으로 D3 지점을 찍어볼게요. 얘는 흥분이 이동하는데 2초가 걸렸고 막전이 변화가 2초 동안 일어났으니까 막전이 변화 값이 이렇게 쭉 올라다 보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세 가지 점을 찍었어요. D3를 초록색으로 찍었고요. 빨간색으로 D2를 찍었고 파란색으로 D1을 찍었습니다. 얘들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누가 제일 오른쪽에 있죠? D1이 가장 오른쪽에 있죠. 왜 그럴까요? 막전이 변화 시간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막전이 변화가 오랫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이 가장 컸기 때문에 오른쪽에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D2랑 D3 한번 비교해 볼게요. 총 경과 시간은 4초랑 항상 같지만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은 다르죠. 자극을 준 지점에서부터 D2와 D3 사이 거리가 달랐기 때문에 흥분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달라요. D2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1초 만에 자극이 도달했어요. D2로. 근데 D3 같은 경우에는 2초가 걸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값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막전이 변화 진행이 더 오래 진행이 될수록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분홍색으로 할게요. 더 오래 진행이 될수록 이 막전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찍히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극을 준 지점이 가장 오른쪽에 찍히지 않을까요? 맞죠? 왜냐면 자극을 준 지점은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이 가장 오래됐을 거잖아요. 자극과 동시에 변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얘가 더 가깝기 때문에 흥분이 더 빨리 도착하게 되고 흥분이 더 빨리 도착하면 막전이 변화 시간은 더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고 더 오른쪽에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D2가 여기 찍혔다고 하잖아요. D3는
대충 이렇게 찍히게 된다 이 말이죠. 항상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운 놈이 오른쪽에 찍힙니다. 어디서?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다음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초록색으로 갈게요. 누가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운지 알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던 거죠, 사실. 자, 점이 이렇게 두 군데가 찍혔는데 이렇게 찍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자, 이 점은 하나는 D3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값이고 하나는 D2에서 측정한 거라고 해볼게요. 자, D2 아니면 D3인데 근데 우리는 자극을 준 지점이 만약 D1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이 D2라는 걸 알아요. 아까 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운 D2가 당연히 막전이 변화가 더 오래 진행이 됐을 거고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찍힌다. 이걸 알기 때문이죠. 자, 힘드네.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고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볼게요. 문제에서 특정 지점의 막전이를 물어보면 자극 후 몇 초 동안 막전이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문제에서 아마 물어볼 거예요. D3 지점에서의 막전이 값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총 경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총 경과 시간이 D2든 D3든 D4든 그냥 자극을 주고 나서 측정할 때까지 시간이니까 똑같다고요. 우리가 아까 예시 든 걸로는 4초로 일정했죠.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흥분의 이동 시간이 지점 따라 다른 거고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이 그에 따라 변하게 되는 거죠. 즉 문제에서 특정 지점의 막전이를 물어보면 그 지점에서 자극 후 몇 초 동안 막전이가 진행됐는지 막전이 변화가 진행됐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썼던 거 똑같이 쓸게요. 기억대로 0바4 얘는 3 많이 3이라고 돼 있어요. 얘 속도가 그럼 3이었던 거고. 자, 그러면 D4에서의 막전이 값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막전이 변화 시간. 막전이 변화 시간이 2이기 때문에 2에서 이렇게 쭉 올라간 플러스 30이 D4에서의 막전이 값이었네요. 자,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고 다 와가는데 자, 이제 6번 들어갑니다. 빨간색으로 6번. 플러스 30mV와 마이너스 80mV는 가장 확실한 정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선을 쭉 그어볼게요. 플러스 30인가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80인가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했네요. 지금 이렇게만 설명하면 모르시겠다고. 그럼 한번 다른 거를 한번 해볼게요. 막전이 값이 0인 거 이렇게 쭉 해볼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이게 뭘까요? 여기인지 여기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다른 추가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분극의 막전이 0인지 이거 탈분극의 0인지 재분극의 막전이 0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란 거예요. 그러면 얘는 확실한 값이에요? 확실한 정보예요? 아니죠. 불확실한 정보죠. 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에 비해서 우리 플러스 30이랑 마이너스 80은 유일한 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가장 확실한 정보고 어떤 지점에서 막전이 값이 플러스 30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 값은 2초란 거예요. 2초 동안 진행이 되었구나. 이걸 알면 돼요. 쉽죠? 그래서 마이너스 30이랑 마이너스 80 보는 거를 되게 기쁘게 여기시면 돼요. 얘가 나왔다. 이 점은 유일하니까 무조건 막전이 변화 진행 시간이 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피해야 되는 거 추가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70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면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리고 아직 그 흥분이 도달하기 전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불확실한 막전이 값은 마이너스 70이 되겠네요. 자, 이것까지 아니면 이제 다 하신 거죠. 이제 이어서 7번 하도록 할게요. 또 자꾸 렉 걸려가지고 끊었어. 7번 중요합니다. 속도가 결정되면 두 개의 신경을 비교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 뭔 말이냐면 한 뉴런만 준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뉴런을 줬을 때 그 뉴런들이 속도가 다를 수 있다. 이것까지는 뭐 납득이 가시죠? 뉴런들의 속도가 다를 수가 있고 그 값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구해서 안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뉴런 이상이 있을 때 두 가지 이상일 때 얘들의 속도를 우리가 결정을 지었어요. 문제에서 줘서든 아니면 내가 풀어서든. 그러면 그 속도가 결정된 두 개의 신경을 항상 비교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얘가 또 친숙한 A 뉴런이 속도가 2고 A 뉴런이 속도가 3이고 B 뉴런이 이제 3이라고 해볼게요. 자극을 D1 지점에다 줬어요. 그 다음에 D3 지점까지 볼 거고 D3 지점에서 막전을 측정할 겁니다. 자, A 뉴런의 경우에는 이제 거리가 6인데 속도는 3이니까 가는데 2초가 걸려요. 2초가 걸리고 막전이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전체를 이제 5초라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총 경과 시간이 5초라고 했을 때 D3 지점의 표기를 이렇게 2, 3으로 쓸 수가 있겠죠. 가는데 2초 걸렸고 막전이 변화는 3초 동안 진행됐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 뉴런에서는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리가 6이고 속도가 2이기 때문에 가는 데는 3초가 걸리고 이제 막전이 변화 2초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3, 2가 되는 거예요. 자, D3 지점에서 막전이 값을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막전이 변화값만 이 시간만 보고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시간만 보고 찾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막전이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요. A 뉴런의 D3 지점 같은 경우에는 막전이 진행 시간이 3초기 때문에 이 지점이 되겠네요. 그럼 A의 D3가 되는 거고. 그럼 B의 D3는 어디에 찍히게 되나요? 아, 여기 찍히게 되는 거죠. B의 D3. 자, 보시는 대로 속도가 빠른 뉴런일수록 같은 지점에서 막전을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더 오른쪽에 찍히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한 거랑 비슷해요? 아까 막전이가 더 오래 진행된 지점이 그래프 오른쪽에 찍힌다고 했죠. 이 얘기가 사실은 한 뉴런 내에서예요. 지금 경우는 뭐예요? 두 가지 뉴런이 있을 때 속도가 결정이 됐어요. 속도가 결정이 됐으면 속도가 더 빠른 놈이 무조건 막전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찍힌다고요. 같은 지점일 경우에. 지금 제가 쭉 한 설명으로 납득이 가실 거예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 값을 주고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지우고 볼게요. 이렇게 다 지워져 있고, A랑 B의 속도를 그냥 줘요. 값을 주는 게 아니라 B가 더 빠르대요. B가 더 빠르고, B의 D3 점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의 D3 점은 무조건 이 앞에 빨간 점에서 찍히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든 여기든 여기든. 어쨌든 B가 더 빠르기 때문에 B가 더 오른쪽에 찍히고 A의 D3 점은 B의 D3 점보다 더 앞에 찍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면 일단 막전이 문제, 즉 흥분의 전도 실전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은 다 알고 계신 거고요. 이 방법들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아마 처음에는 바로 안 풀리실 거니까 제가 문제풀이 영상도 바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